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깜짝 놀란 그 한국의 불매운동의 성공은 사실은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그러죠. 때문에 그 일제에 항거하던 그 한국 선조들의 그 억울하고 끓는 그 심정이 그대로 녹아서 지금 2019년에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선조들의 그 억울한 영혼들이 녹아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쨌든요, 우리가 주의할 것이 바로 가장 사람의 생존권을 건드리는 문제가 후쿠시마산을 한국에 자꾸 수입하라고 압력을 가한 아베 정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불매운동이 아주 세밀화돼 가지고요. 그 자료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학 제품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그 액수로 보자면 미국에 이어서 2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출 규모가 1조 3천억 원이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의약품을 너무 많이 수입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의약품이라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쪽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처럼 보이죠. 의약품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약이라는 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제약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한국의 제약사들이 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인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한국의 기업들을 살리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수입을 한다. 특히 일본에서 직접 수입을 한다라는 것이 만약에 그동안 한국에 있는 그 정권의 그 기반을 이루는 정책 기조였다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일본에서 수입하는 의약품이 이렇게 많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인데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업계에서도 일본 약을 쓰지 말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특히 약사들이나 그 약사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나요? 한국에도 개념 있는 약사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약업계 자체 또 한국 정부 자체가 이런 쪽으로 한국의 제약업계를 일으켜주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때가 그런 좋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네슬레의 경우는 스위스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죠. 근데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국 네슬레로 들어왔는데 현재 그 통계에 나타난 걸 보면은요, 네슬레가 2013년도 자료입니다. 이 뉴스는 그 특별히 후쿠시마 인근 식품 수입량이 최대라고 그럽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래서 네슬레가 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으로부터 가공 원료 식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해 왔고 이 수입량이 매년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본산 가공식품과 원료식품을 그대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초콜릿이나 이게 아마 유제품과 연관돼 있을 텐데 후쿠시마에는 축산물이 굉장히 또 유명했다고 그래요. 과거에. 그런데 거기서 난 그런 축산물을 그 원료를 그대로 수입을 했는데 다국적 기업에 그 추구하는 바는 뭐예요? 인구가 너무나 많다라든가 또 이게 아마
그 의학계와도 연관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네슬레가 후쿠시마 인근 식품 수입량이 최다고 계속 늘어났다는 것은 한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려 1592톤이나 수입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후쿠시마 인근 현에서 수입한 게 약 1500톤이나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왜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수입을 했을까? 한국 네슬레는. 이거 한국 네슬레 문 닫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지금 인구 축소를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드러난 거잖아요. 백신 사업도 지금 인구 축소에 관계돼 있고, 동성애자를 마치 프라이드를 갖자라는 말도 안 되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걸 확산하고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또는 양성애에 대해서 용인을 해야 된다 뿐 아니라 이걸 오히려 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문화 사업을 통해서 이 극소수의 이 사람들이 왜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전 세계의 문화적인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볼 때는 지금 인구 축소를 해야 된다는 아주 큰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세계를 통제하는 세력이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후쿠시마산을 일부러 다국적 기업 또 애들 식품과 연관이 있는 네슬레 같은 것을 통해서 수입을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확 듭니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네슬레 불매 운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다국적 기업이 특히 식품군에 대해서 후쿠시마산을 수입하고 그 양을 늘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불매 운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말이죠. 일본에는 현재 알려지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사건들 있죠. 갑자기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류의 한국에도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미국 민주당에서 하에서 특별히 정권을 잡았을 때 이렇게 황당하게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미국에도. 그렇지만 일본에도 그렇다고 지금 NHK의 전직 PD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언론 통제의 현실이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문화라는 거는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반대 기류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순응주의입니다. 그게 일본의 대부분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글쎄요. 전쟁을 치룬 그러니까 자기네가 주도한 그런 사람들이 갖는 그런 문화일 수도 있고요. 일본이 자민당이 지배한 것이 벌써 50년 이상 됐다 그러죠. 때문에 그게 순응주의가 완전히 체화된 거죠. 일본 사람들 내에. 그래서 이 사회 시스템에 새로운 물, 맑은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민운동이 실질적으로 활발치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방송도 통제되어 있는 데다가 사람들의 순응주의가 있고요. 자민당이 무려 60년이나 집권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당 독재인 셈이죠. 거기서 파벌 정치나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가장 지금 무역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일본 차 수출이잖아요. 근데 한국 내에서 지금 일본 차 수입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쪽으로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그래요.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새 차의 경우에 그
렉서스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율이 30%나 됐다고 그래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새 차를 수입하지 말자라는 그 불매 운동의 직격탄을 맞은 거죠. 이게 굉장히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게다가 중고 매물이 이 전달보다 2배로 늘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차를 그냥 파는 거죠. 일본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에라 뭐 한국 차가 나쁘냐 뭐 또는 뭐 다른 차 대체 용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팔아버리는 거. 그래서 중고 매물로 일제차가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불매 운동이 지금 진행되는 거죠. 진짜 한국인들의 그런 그 결집력이라 그랬죠. 놀랍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시민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한국 사람들 놀랍죠. 진짜 놀랐고요. 칭찬에 맞이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요 앞선 동영상에서 유시민의 그 뉴라이트적인 그런 내력이라 그러나요? 역사를 쭉 말을 했는데요. 유시민이 실질적으로 발언한 것을 누가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완전히 뉴라이트랑 똑같은 머릿속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 유시민이 아베 총리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아니 지가 일본 사람이에요? 왜 아베 총리의 생각을 지금 들어서 자기 이 생각을 대변하는 겁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그때 나쁜 짓도 좀 했지만 그게 모든 나쁜 결과만 낸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강제노동, 위안부, 근로정신대, 지하자원 수탈, 쌀 가져간 거나 그런 값을 충분히 쳐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왔잖아요, 우리가. 뭐 하는 소리예요, 이게? 전쟁 끝나고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갈 때 부동산을 다 놔두고 왔잖아. 철도도 깔아줬잖아. 생산시설, 기계, 집, 그거 다 놔두고 그 사람들이 돌아갔잖아.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걸 다시 한국인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돈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일 협정 맺을 때 3억 달러 준 거 말고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돈이 한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유시민의 발언인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일인지 첫째, 이거는 아베 총리의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고 그러면서 말을 한 겁니다. 완전히 뉴라이트죠. 그리고 자기 딴에는 뭐 경제학 정도 공부했다 그러는데 독일에서 도대체 뭘 공부하고 오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요인이 들어갔을 때 그게 다른 쪽으로 불어나서 그 돈이 결국은 한국한테 다 주고 왔다라는 건데요. 이게 전범인 아베가 갖고 있는 완전히 자민당 우익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어떻게 한국의 좌익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쪽에서 이런 일본 우익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뉴라이트죠. 그런데 유시민의 그 족적을 계속해서 제가 보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이 친일파적인 그리고 현재 일본 우익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이 엄청난 인간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지식인의 대변인이나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을 띄워주고 그동안 했다는 것이 말도 안 되죠. 특히 중앙 매스컴에서 그걸 많이 띄워줬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